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유한양입니다. 자, 유한양이 오늘도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오늘 갭 상승 출발하면서 5위평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결과적으로는 오늘 시가가 고가이면서 갭 상승이 결국은 의미 없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긴 빠지는 우리 바이오 종목들, 특히 유한양의 자, 아쉽게 보여지고 또 애태울 수 있는 우리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세장에서도 불구하고 유한양행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 것인지 오늘 이슈 가지고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렇게 이런 이벤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유한양행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유한양행 투자자분들 뭐 일각에서는 이거 뭐 개미 털기다, 투자자분들 털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 일각에서 내용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다른 컨텐츠 투자자분들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분들이 개미가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뭐야, 내가 개인 투자자인데 난 개미지 뭐. 그렇게 매매하시면 개미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이 생각하는 마인드를 개인 투자자, 개미가 아니라,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몇백억대, 몇천억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세력이라 하면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유한양행 나 평생 투자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장난하지 말고요. 그쵸? 삼성전자 그냥 평생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SK하이닉스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나 물타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세력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내가 3개월이 됐던, 또는 좀 더 길게 보면 6개월이나 또는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1년 농사를 지어서 주식에서 수익으로 좀 우리가 좀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그쵸? 특히 주식 뭐 애널리스트가 됐던 아니면 직접적인 투자자가 됐던 결국은 수익으로, 그 수익률로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내가 수익을 내줘야 되는, 수익률을 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매매할 거냐. 그냥 내가 그냥 생각을, 나 그냥 개인 투자자야, 나 개미야, 물릴 때 같이 물리고 올라갈 때 수익 조금 먹으면 돼. 아이 뭡니까 이거. 이렇게 매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강세장에서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이 빠지면서 이렇게 답답한 모양새인데, 제가 앞서 영상들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HLB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카카오 네이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제가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고요. 아마 귀딱지가 앉았을 정도입니다. 순환매 계속 강조드렸고, 그 순환매가 결국은 투자 여러분들 2차전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 투자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수급이 결국은 들어갈 거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 순환매를 놓치지 않아야 수익이 다부지게 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한양행 투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털고 넘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비중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막 손절매하고 털고 나가서 종목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잘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인가? 오늘은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 왜 이렇게 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냐? 김 좀 빠지지 말고, 김 세게 하지 말고, 나도 좀 든든하게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그쵸? 바로 트럼프의 의약품 관련돼서 관세 25% 발표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장 뭐 발효돼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4월 2일자로 일단은 언급을 했죠. 그런데 의약품은 관세에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약품 쪽은 좀 그래도 기대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의약품을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 25%, 최소 25%입니다.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는 내용들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소 좀 눈치 보고 좀 긴장하는
상태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미국으로 그러면 주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CMO라고 해야 되죠. 위탁 생산하는 우리 시밀러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 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뭐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들 기업들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 관세에서 좀 벗어나려면 뭐 공장이라도 그러면 미국에 좀 현지 공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한양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존슨앤존슨과 업무 협약 MOU 맺고 있고 기술 수출한 렉나자, 미국 현지 생산에서 어쨌든 이 존슨앤존슨을 통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렉나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일부 좀 피할 수 있죠. 예, 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좀 볼게요. 9개월분의 미국 판매 제품 사전 재고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생산 시설 투자도 역시나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일부 요 부분은 좀 후반영 되겠죠.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뭐 때려 짓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셀트리온 부분은 차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부분은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 눈치 보고 있다. 글로벌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보겠다.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을 좀 활용해 보겠다라는 정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보시면 요거 조금 불안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관세 부분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수혜주다라고 해서 이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관세 25%를 두들겨 맞아버리면 이거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대표적으로 시밀러 업종이니까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니까 대표적으로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한번 보면 현재 캐나다에서 완제품 생산 후에 미국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지금 관세 대상에서 일부 좀 연기는 됐는데 어쨌든 요거 조금 머리가 아파질 수 있죠. 그쵸? 요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대웅제약이라든가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진출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관세 정책 확정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눈치 보겠다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우리 제약바이오 이쪽 업체들이 이 관세가 아무래도 실제로 4월 2일 날 확정되게 되면 이 주가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가 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제 발효 확정되는 4월 2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먼저 주춤주춤하고 주가가 아래로 선반영됐다가 실제로 발효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바닥 잡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선반영되면서 주가 하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4월 2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지금 못을 박혀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입장을 놓고 보면 실제로 관세 부과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부과한다고 하니까 뭐 부과한다고 일단은 믿어야죠. 굳이 그거를 꺾어가지고 제 거짓말쟁이야 부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비꼬아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관세 부과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제 아이디어로 놓고 보면 25%를 한 방에 때릴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게 뭐 우리 자동차 쪽이 됐던 아니면 뭐 반도체가 됐던 제약바이오가 됐던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한 번에 때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25%를 이게 나눠서 예를 들면 6개월간은 10%, 그 이후에는 15%로 때릴게요 라고 해서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최종 결과적으로는 25%. 그런데 6개월은
10%그 이후는 15%. 네. 요렇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제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앞서서 트럼프의 일부 발언 때문이에요. 상대국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 협상의 우위에 서서 전략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왜냐면 나는 이만큼 너에게 공격할 힘이 있어. 근데 너희는 이미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공격할 건데 시간을 줄게. 너 어떡할래? 일부 피할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들겨 맞을래? 이렇게 지금 크게 지금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위협을 크게 한 방에 어퍼컷을 날리면 이거 그냥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다른 쬐깐한 나라들이 다 반감이 있으니까 그쵸? 반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오 이거 좀 안 되겠다. 앞서서 우리 캐나다 멕시코를 봤을 때 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다 들고 일어서겠어. 다 반감 생기겠어.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기회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설명드릴게요. 여기 미국인데 우리 한국이다. 너 의약품 관련돼서 한국에서 우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그 물량에 대해서 너희들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냥 넘어오면 우리 관세 그대로 부과할 건데 너희 미국 와서 공장 지을래?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좀 공장을 그럼 일부라도 좀 지어 보겠다라든지 실제로 짓거나 말거나는 나중 얘기고 미국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투자 여러분들 우리는 대응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진짜로 지을지 말지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그럼 우리도 좀 지어 볼게. 우리도 좀 검토해 보겠다. 립 서비스를 좀 주고 그럼 미국에서도 그래 너희들 그래도 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구나. 그래 알겠어. 그러면 당분간 관세 10% 6개월 때렸었는데 요거 좀 연장해 줄게. 6개월 추가 연장.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투자자분들 제약바이오 업계가 어떻겠어요? 당분간의 시간벌이가 계속 되니까 환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분들 트럼프가 뭐 장기 집권하나요? 아니면 뭐 평생 저기 대통령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나요? 임기 이번 끝이잖아요. 이번 연장도 안 돼. 재신임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4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 짧은 시간에 트럼프는 아주 급합니다. 바빠요. 그러니까 1, 2년 안에 뭔가를 큰 걸 해두지 않으면 이 3, 4년 차로 가면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빨리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너무 강하게 어퍼컷을 날리니까 다 튕겨져 나가니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위탁 개발 생산하고 있는 이쪽 업체로 놓고 봤을 때 유한양행도 포함돼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러면 단시간에 뭔가 탄력 있게 급등을 가려면 호재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최소한도로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이라도 좀 움직여 주려면 바닥이라도 좀 잡혀야 되니까 바닥이라도 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닥 잡힐 수 있는 여기 구간에서 지금 바닥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리는 여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바로 반등 나오는 시그널들을 여러 가지를 좀 확인했을 때 유한양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분들 이거 욕심을 내야 됩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유한양행이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수익권이 됐던 손실권이 됐던 비중을 좀 줄이면서 유한양행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차하면 지금 유한양행이 아래로 더 많이 한번 흔들렸다가 올라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여기 와서 같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유한양행 가지고 지금 답답한 이 흐름에서 유한양이 왜 가냐 안 가냐를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지금은 순환매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돈들이 대체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유한양행에 묶여만 있어야 되느냐, 요걸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어디가 급등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인지, 그쵸? 제가 앞서서 유한양행 말씀드리면서 HLB를 말씀드렸죠. HLB가 한바탕 나올 수 있으니까 저쪽에서 한바탕 나온 이후에 뭐 HLB라도 단기적으로 고점 잡히는 그림이 나와야 뭐 다른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그림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으로 지금 FDA 허가 기대감으로 이제 이슈가 임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수급 관리가,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전망을 잘 해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악재들이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제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로 투자자분들에게 전략 매도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멘트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쵸? 코멘트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 매수 타점이 들어와야 투자자분들 좀 대기하십시오, 우리 좀 매수 의견 나갈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타이밍이 안 오니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바닥이라도 언제쯤 잡힐지, 앞서서 우리가 여기에서 2번 정도 비중 늘려가지고 수익을 야무지게 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또 올 때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내용은 가입 신청 문의 위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화살표 매매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지만, 유튜브 영상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녁 6시 이후에 영상들이 아무래도 공개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최소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영상을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즉각적인 대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 회원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행 지금 상황에서 매수 타점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먼저 내가 들어가서 지금 유한양행 주가 올라라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타이밍이 올 때 들어가면 된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한양행이 아니라 지금은 순환매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쪽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수익이 지금 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이 나중에 올라갈 때가 되면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잘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은 오히려 반대로 좀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순환매의 핵심입니다. 투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꾸준하게 팔로우하고 따라오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